알고 이해하면 부자가 되는 길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리입니다. 저의 첫 번째 영상 주제는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세금 계산하는 법을 매우 쉽고 단순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영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하여 제가 알고 있는 세법을 소개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세법을 잘 지키셔서 성실한 납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법을 사전에 알고 있음으로써 텍스 플래닝이라 하는 세무 전략 혹은 절세 계획을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브래켓이라는 세금 구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싱글과 Married Filing Joint, 부부 합산을 보시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싱글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예를 들어 8만 불의 소득으로는 싱글은 22% 구간에 있는 반면 부부 합산은 12% 구간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가 결혼을 부추기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부부에게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예로 어떻게 세금이 실제로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쌍의 부부가 1년에 10만 불을 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만 불이기에 22%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계산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단순히 번 돈 10만 불을 10만 불이 포함되는 구간인 22%의 세율을 곱하여 나오는 2만 2천 불이 세금이다 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세금은 구간마다 매겨집니다. 구간마다 매겨진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예시입니다. 10만 불을 버는 부부에게 10만 불 전체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스탠다드 디덕션 혹은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이라고 과세 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니 일단 내가 번 모든 돈이 전부 그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기준 부부 합산의 경우 표준 공제액은 24,800불입니다. 그리하여 10만 불의 소득에서 표준 공제 24,800불을 차감해주면 75,200불이라는 과세 소득이 계산됩니다. 세금은 10만 불이 아니라 75,200불로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 소득을 구하고 난 후 그 금액으로 구간별로 세금을 매겨 총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75,200불 중에 첫 1불에서 19,750불까지는 10%의 세율을 부과하여 총 1,975불의 세율이 부과되고요. 그 다음 19,751불에서 이 부부의 과세소득 액수인 75,200불까지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6,654불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하여 두 구간에서 매겨진 세금의 합이 8,629불이 되는데요. 이 금액이 이 부부가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개념이 이 두 가지입니다. 유효세율과 한계세율입니다. 유효세율은 총 수입에 대한 실제적인 세금의 비율입니다. 내 벌이에 대해서 세금 이 정도 나가는구나 라고 보실 때 필요한 세율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계세율인데요. 영어로는 Marginal Tax Rate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몇 %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알려고 할 때 필요한 세율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부의 10만 불이나 소득은 고정된 소득이잖아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10만 불이 나의 소득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만약 주식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유튜브로 부수입이 생긴다면 그 추가적인 수입에 대해 과연 얼마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낼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계세율입니다. 한계세율은 단순하게 나의 과세 금액이 포함되는 구간의 퍼센트와 같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 한계세율은 12%입니다. 하지만 12% 구간의 최대치는 8250불로 과세 금액인 75,200불보다 5,050불 더 높은데요. 그 뜻은 추가적인 5,050불까지는 12%의 세율이 부과되고 5,050불 이상부터는 그 다음
퍼센트인 22%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주식으로 5,100불을 벌었다면 5,050불까지는 12%의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50불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부가 만약 2만 불의 추가적인 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2만 불의 이익을 보았는데요. 표준 공제 후 과세소득은 95,200불이 됩니다. 그럼 다시 95,200불의 과세소득은 구간별로 서로 다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3개의 구간에서 계산된 세금의 합인 12,524불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복잡해 보이면서 단순하고 단순해 보이면서 복잡한데요. 어떻게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궁금한 점 혹은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낮은 세율 구간으로 맞춘다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생각은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니 소득을 줄인다고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시스템인 거죠. 한계 세율은 줄일 수 있지만 한계 세율이 낮아진다고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구간은 왜 만들어진 걸까요? 간단합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작은 비율의 세금을 거두고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벌어들인 세금으로 정부는 운영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받을 혜택은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분명 덜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면서 혜택은 덜 보게 하냐라고요. 이번 스티뮬러스 체크를 보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 불이 넘지 않으면 1차, 2차 합쳐서 총 5,200불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자들에게는 지원금도 없고 대신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니까요. 고소득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저소득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봄으로써 국가의 기반을 조금 더 다지고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한계 세율을 알고 계신다면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될 때마다 세금 계획을 세우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한계 세율을 한번 찾아보시고 올 2021년에는 조금 더 정확한 지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살이였습니다.